광물을 했는데요. 광물이 모여서 뭐가 된다? 암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암석이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다닌 돌이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지각을 이루고, 지각은 우리 지구 내부할 때 했던 지각 멘틀 외행 내할 때 그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쪼개져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쪼개진 광물이 되고, 광물이 쪼개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물을 했고, 광물 중에 우리가 광물이 엄청 많으니까 몇천 개가 됐거든요. 그 중에 주로 이루고 있는 광물에서 조항광물을 배웠고요. 조항광물 중에 석영, 장석이 제일 많고 얘네가 밝은색 광물이다. 그리고 색이랑 좋은 색이랑 굵기, 그 다음에 염산반응, 자성 이런 걸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오늘은 암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요.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암석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개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성암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우리가 마그마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용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그마는 지하에 있는 지각이 녹아져 있는 그게 여기 설명했어. 마그마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 흘러나와서 지체가 빠진 게 용암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안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게 마그마고 그게 분출하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건데요. 화성암은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생성 장소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거고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얘는 따뜻한 데서 식는 거고요. 얘는 차가운 데서 식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자, 그래서 차가운 데서 식으면 빠르게 식겠죠. 빠르게 식으니까 결정이 만들어질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는 거고 빠르게 식었더니 결정이 만들 시간이 적어. 결정 만들 시간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이 작아.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정 크기가 작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습니다.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을 만들 시간이 오래됐고요. 결정 만들 시간이 길어지니까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걸로 실험하기도 하는데요. 스테아르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결정이 천천히 식어서 결정 만들 시간이 길어지면 결정의 크기가 크고 빠르게 식으면 결정 크기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디다 쓸까? 화성암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건데요. 화성암은 심성암이 위치를 바꿀까요? 화산암이랑 심성암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작고 그 다음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지면서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죠. 얘네를 또 두 개로 나눌 거예요. 화산암과 심성암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색깔별로 나눌 겁니다. 색깔별로. 지금 보시면 여기 얘기해요. 자, 지금 심성암이나 화산암이나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밝은색 광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표적인 거 석영이랑 장석. 밝은색 광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암석의 색깔도 밝고 그다음 어두운색 광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암석의 색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은
뭐, 우리가 현무암은 다 알잖아요. 직접 본 적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쵸?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현무암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 실제로 굴러다니는 골이 현무암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뭐 볼 수는 있죠. 뭐 영상으로 보든가 아니면 여기 책으로도 보든가.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뿅뿅뿅 나 있는 게 현무암입니다. 왜냐면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빠르게 식으면서 기체가 빠져나간 자국이에요. 이 구멍들이 기체가 빠져나간 자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무암은 어두워요. 현무암은 어둡고 유문암이라고 하는 애는 밝아요. 그럼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점점점 색깔별로 점점점들 이 화면으로 잘 안 보이네. 책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이 점의 구별이 뚜렷한데요. 얘는 점의 구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얘는 결정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유문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맨들맨들해 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점이 잘 보이는 이유가 광물의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 작은 애들 중에 밝은 게 유문암, 보이네. 유문암, 그 다음에 어두운 게 현무암. 우리 어두운 건 잘 아니까요. 그 다음 심성암 중에 밝은 게 화강암이고 어두운 게 반려암입니다. 이렇게 밝고 어둡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강암도 많이 아시겠죠? 이름은 몰랐겠지만 우리 그냥 여기 밖에 나가서 돌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돌을 찾아. 저기 화단이나 뭐 저기 어디든 돌 찾기 힘들긴 하겠다. 여기 아파트밖에 없어. 어쨌든 나가서 굴러다니는 돌을 하나 주워. 그러면 그 돌이 화강암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제일 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 다시 요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암석 중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화성암으로 분류합니다. 화성암 중에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거 화산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 심성암, 모 기준으로 나눴어요. 만들어진 위치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밝은 거, 어두운 걸로 나눌 겁니다. 화산암 중에 밝은 거 유문암, 어두운 거 현무암. 심성암 중에 밝은 거 화강암, 어두운 거 반려암.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셔야죠. 뭐. 외워야 됩니다. 요거 암들이 헷갈려요. 지금도 보시면 화성암이 있고 화산암이 있고 화강암도 있고 그쵸? 이름 비슷비슷하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표로도 나오네요. 그쵸?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고 밝은 건 화강암, 광물 결정 크기가 큰데 어두운 건 반려암. 이렇게. 그 다음 결정의 크기 작아요. 그럼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화산암이죠. 화산암 중에 어두운 거 현무암, 밝은 거 유문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해주세요. 63쪽 풀게요.
자, 다 됐을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암석을 화성암과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암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운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성암의 특징.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작고,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화성암의 제일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B가 지하 깊은 곳이기 때문에 B가 심성암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은 화산암. 자, 당연히 지표 부근에서 더 빠르게 식을 거고요. 그럼 광물의 결정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크냐? 천천히 식어서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B가 결정이 더 클 거다. 자, 화성암의 종류, 요건 밝기에 따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 그 밝기에 따라 구별하는 거 아니네요. 자, A에서 생성되는 거래요. 또 요거 보는 거네요. A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은 애니까 결정이 작은 화산암들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유문암과 현무암. 그다음 B에서 생성된 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심성암, 반려암과 화강암입니다. 그 중에 요렇게가 현무암이랑 얘가 어두운 애들이고 얘네가 밝은 애들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빨라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그 다음에 어두운 애는 현무암. 도라루방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밝은 건 유문암. 심성암 중에 느린 애들 중에 밝은 건 화강암, 어두운 건 반려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화산암과 심성암 광물 결정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하래요. 화산암이랑 심성암 중에 결정의 크기가 큰 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쪽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름은 여기 써 있고요. 됐지요? 넘겨서 퇴적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뭐 배웠냐면요. 암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고, 두 번째가 퇴적물이 굳어서 만든 퇴적암을 할 거예요. 요거 할 겁니다. 요거. 퇴적암.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든 암석. 여기다가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자, 퇴적물이 쌓인 후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퇴적물이 운반합니다. 퇴적물은 무엇 때문에 운반되냐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어디 하나에 쌓여. 하나에 쌓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여기 쌓였어. 그럼 다른 애들이 와서 쌓이면 위에 있는 애가 아래를 누르고, 그러면 또 쌓이면 또 눌리고, 또 쌓이면 또 눌리면서 눌린 와중에 물속에 녹아져 있는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 성분이 퇴적물에 붙으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돌이죠. 지금 쌓여서 다져진 다음에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 성분 때문에 좀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뭐예요? 저기 아까 얘기한 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냥 이렇게 쌓여서 굳어진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퇴적암 특징. 퇴적암은 보면 퇴적암인지 구별이 되는 특징이 두 개 있는데요. 층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퇴적물이 쌓여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이때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긴 줄무늬입니다. 그래서 가로 줄무늬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산 절벽이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딱 봤는데 이런 줄무늬가 있어? 아, 그럼 이것은 퇴적암이구나. 그래서 층리는 퇴적물의 색이나 크기 등 차이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나고요.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뚜렷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 층리 꼭 기억해 주세요. 층리입니다.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줄무늬죠. 퇴적암의 특징. 그 다음 두 번째가 화석이에요. 화석. 자, 화석 발견, 화석 뭐야? 화석 막 하는 사람. 뭐 고고학자라던가 하여튼.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데 화석이 발견됐어. 어떤 돌에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이건 무조건 퇴적암인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은 뭐 했어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만약에 뭐가 있었더라도 이미 너무 뜨거워 사라졌다고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적암 다음이 변성암인데요.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열이 나와요. 높은 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화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화석이 있다?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이건 무조건 퇴적암입니다. 그 화석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화석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되게 우연히 겹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뭐 무조건 화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공룡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공룡이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었어요. 어딜 가고 있었냐면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갔겠죠. 근데 어딜 가고 있었냐면 이렇게 여긴 길이고 여기는 강이 이렇게 펼쳐진 길을 가고 있었어. 공룡이 이렇게 뚜벅뚜벅. 공룡 어떻게 그래요? 이것은 공룡이 아니야. 자, 공룡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공룡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가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돌을 맞았어. 돌을 머리에 꽉 맞아서 팍 쓰러졌는데 마침 어디로 쓰러진 거예요? 강가로 후 쓰러진 거죠. 강가로 쓰러졌는데 뭐 한 거예요? 다른 공룡이나 다른 애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강에 쓸려온 퇴적물들이 얘가 완전히 망가기 전에 덮어버린 거야. 흙이 덮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땅에 묻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퇴적물이 쌓여서 돌이 돼서 단단해져. 그럼 내 몸 그대로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연히 겹쳐야 돼요. 왜냐하면 공룡이 만약에 죽으면 보통 근처에 있는 애들이 먹이가 될 거 아닙니까? 먹이가 돼서 뜯겨지고 이러면 온전한 채 화석이 되지 못하죠. 조개 같은 건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죠. 조개는 그대로 딱딱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생성되는 원리에 따라서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발견됩니다. 몸체나 흔적. 그래서 우리가 뭐 몸체 자체만 화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흔적 또한 화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룡 흔적이 되게 많아요. 화석보다 흔적. 그래서 발바닥, 공룡 발자국 같은 거. 특히나 지역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발견됐죠, 우리나라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걸어간 흔적이 이렇게 돌에 새겨졌단 말이야. 이렇게 걸어간 거. 누가 봐도 그 사진 보시면 누가 봐도 이렇게 걸어간 흔적이 떠벅떠벅.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길다란 흔적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꼬리가 끌린 흔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툭 하는데 가운데로 쭉 끌린 흔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파여 있어요. 요즘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길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고양이 발자국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공룡도 그런 발자국이 기억력이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퇴적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퇴적암도 이제 종류를 나눌 겁니다. 우리 아까 발염, 화강암, 현무암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때
퇴적암은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요. 쌓여있는 퇴적물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퇴적물 크기가 가장 작아서 주로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애들을 이암이라고 합니다. 이암. 얘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운 모래보다도 훨씬 고운, 그러니까 막 엄청 가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서 아까 설명할 때 얘기했죠. 화강암이랑 비교할 때, 그 심성암, 화산암 비교할 때 알갱이 큰 애들이랑 작은 애들 한 것처럼 얘네들 좀 매끈매끈해 보여요. 실제로 매끈매끈하다기보다는 보일 때. 그 다음에 주로 모래로 쌓여서 만들어진 걸 사암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모래 알갱이 정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암. 그 다음에 자갈이랑 모래가 섞였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갈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더 울퉁불퉁한 느낌이겠죠. 그것이 여감입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 크기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작은 쪽이 이암, 중간 사암, 큰 건 여감인데 이암은 왜 작냐? 주로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암은 주로 모래가 쌓여져서 만들어졌고 여감은 주로 자갈이 들어가고 모래가 섞였기 때문에 퇴적물의 크기가 크고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석회암은 석회물질이나 조개껍데기, 생물의 유해 등 다 석회물질이에요. 얘네도.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 석회암. 얘는 쉽죠.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 석회암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암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암염도 퇴적암인데 얘네는 소금이 쌓여서 여기 써있네. 소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암염. 그 다음 응회암이라는 거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그러면 어느 지역에 토양을 조사했더니 응회암이 많아. 그럼 이건 뭐예요? 예전에 화산 활동이 근처에 있어서 화산재가 쌓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주변을 조회했더니 암염이 많아. 너네 그거 들어봤죠? 히말라야 핑크솔트 요즘에 많이 팔잖아요. 그 분홍빛 나는 소금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히말라야에 암염이 많은 거예요. 히말라야에 왜 소금이 많아? 히말라야가 지금 지구상 제일 높은 산맥인데, 그쵸? 예전에 거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바다였는데 지각이 솟구치면서 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산 지역에 암염 소금이 많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어떤 지역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퇴적물 조사로. 그래서 퇴적물은 물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요? 알갱이가 작으면 멀리 가볍게 움직일 거고요. 알갱이가 큰 애들은 많이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육지 기준으로 물에 딸려 잘 가는 진흙이 멀리, 그 다음에 멀리 무거운 애들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감, 사암, 이암 순으로 퇴적이 된다. 그래서 쌓이는 위치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이 퇴적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이거 당연히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제 암석들 종류 이름이 이제 섞이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암기 완벽하게 해 주시고 우리 6, 7, 8까지 풀어볼게요. 3개만 풀자. 3개만. 6, 7, 8번 풀어주세요. 편마.
다 했죠? 자, 볼게요. 6번.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운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운반돼서 쌓였어요. 쌓여서 뭐예요? 쌓이고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 라는 게 퇴적암의 순서입니다. 이때 그 동물들의 사체가 들어가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퇴적암은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퇴적암의 특징이죠. 퇴적암의 특징 층리와 화석입니다. 여감삼, 이암은 퇴적물의 크기가 다르다. 달라서 이름을 세 개로 붙인 거죠. 제일 큰 게 여감, 제일 작은 게 이암. 퇴적암에서 퇴적물이 번갈아가면서 쌓여 만들어진다. 이게 층리죠, 층리. 그래서 이거 맞고,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나 물에 넣고 석회물질로 이루어진 암석이다. 또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그 느낌, 그림만 봐도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알갱이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작고 3이 그 다음으로 작고, 그러니까 가나다랄까요?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가, 그 다음이 여감,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씨 왜 이래? 이렇게 가다나.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을 볼게요. 자, 마지막 암석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마그마가 묻어져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퇴적암. 변성암 그럼 뭐냐? 변성돼서 변성암입니다. 변한다고요. 변한다는 변성암. 그러면 왜 변하냐? 왜 변하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게 변성암입니다. 밑줄 쳐줄게요. 이것도.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여 만들어진 암석. 그러니까 뭐 비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들어진 화강암이 있었어요. 화강암은 저쪽이니까 현무암으로 해볼까요? 자, 화강암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어떻게 됐냐면요. 돌아다니다가 땅 밑으로 빠졌어. 땅 밑으로 빠졌는데 그게 마침 틈이 깊은 지하 깊은 곳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그래서 굴러떨어졌더니 뭐예요? 엄청 뜨거워.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그마.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지고 굴러서 이 근처까지 떨어진 거죠. 이 떨어졌더니 마그마가 너무 가까워, 너무 뜨거워. 그래서 높은 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좀 변한 암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변성암이에요. 그래서 변성암은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거고요. 이때 특징이 염리라는 겁니다. 염리. 아까 우리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긴 줄무늬가 층리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반듯하게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염리는 왜 나오는 거냐면 얘가 눌려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석에 알갱이들이 있었어. 알갱이들이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압력을 받아서 눌릴 거야. 찌부될 거야. 쭈앙 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납작쿵이 될 겁니다. 납작쿵이 되면 당연히 이 알갱이들이 어떻게 해요? 납작해지겠죠.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생긴 줄무늬가 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그림, 요 그림 보시면 되죠. 원래 암석이 이렇게 있었고, 그 사이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압력에 의해서 눌리면서 납작해지면서 생긴 줄무늬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층리처럼 평평하고 납작한 게 아니라 좀 울퉁불퉁하고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요것이 예전에는 정원석으로 많이 써요. 정원 꾸밀 때 돌로 많이 썼어요. 왜냐면 줄무늬, 무늬가 이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요거를 꾸밀 때, 정원 꾸밀 때 많이 썼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양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염리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 광물이 변해요. 당연히 변하죠. 성질이 변하면서 만들어진 변성암이니까. 그래서 광물이 커지거나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정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처음에 화성암 할 때 했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결정의 크기가 크다. 오래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 만들어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지금 돌이 굴러 떨어져서 지하 깊은 꼭 굴러 떨어져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든 지하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열을 받으면 얘네들이 살짝 녹으면서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정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결정 작용이라고 해요. 결정을 또 만들어. 그래서 원래 암석보다 광물의 크기가 커진다.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성암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암석이 있어야 돼요. 변한 거니까 원래 암석이 있고 원래 암석에서 변한 암석이 있고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암은 변하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원래 암석입니다. 아까 저기 퇴적암에서 배웠죠. 퇴적암에 석회암이 변하면 변성암이 되면 대리암이 돼요. 많이 들어봤죠? 대리암. 대리석 얘기하는 겁니다.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암이 변해도 편마암이 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암은 편암에서 편마암으로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 편마암은 보통 화강편마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똑같다는 거. 이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변성암도 편마암, 화강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편마암. 그래서 편마암. 자, 왜 이렇게 두 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암석도 기억하고 원래 암석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암은 규암, 석회암, 대리암, 화강암, 편마, 이암, 편암, 편마암 이렇게 많죠. 그래서 변성작용.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거나 암석의 틈으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암석의 구조와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받거나 압력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석회암이 변해서 대리암이 됐잖아요. 그러면 석회암의 특징과 대리암의 특징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석회암이랑 대리암이랑 모두 방해석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광물 했는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방해석이 염산 반응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염산 반응이 방해석이었어요. 방해석으로 만들어진 석회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대리암 모두 이 세 개는 모두 염산이랑 반응해서 거품이 생깁니다. 녹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암석 3개 다 배웠어요. 다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정리하면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3개로 분류한다. 하나가 화성암이었고 하나가 퇴적암이었고 그 다음 하나는 변성암이었어요. 화성암은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별해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만들어져서 결정의 큰 애들,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으면서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애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색깔별로도 구별한다 그랬죠. 현무암, 그 다음 화강암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고, 퇴적암은 뭐에 따라 구별하냐면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퇴적물에 따라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이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사암, 그 다음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여암, 그 다음에 석회물질 쌓여져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 이런 식으로 해서 쌓여진 퇴적물에 따라 분류할 거고,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한 기구 때문에 원래 암석과 변한 암석 이름 같이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자, 뭐야? 근데 자, 여기서 암석의 순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졌어요. 현무암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빠르게 식어서 현무암을 만들었어. 이 현무암이 그러면
평생 현무암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무암이 여기 있어. 자, 길에 현무암이 있어요. 난 현무암이야.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현무암이야. 현무암이 이렇게 길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바람 불면서 쪼개진다. 그러면 짜개지면 부서지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이 퇴적물이 바람에 따라 흘러가다가 저기 쌓였는데 마침 잘 쌓여서 굳어졌어. 그러면 퇴적암이 돼요. 퇴적암이 됐는데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바람에 의해 막 돌아다니다가 지하 깊은 곳으로 우와 떨어졌어요. 다시 굳었어요. 그러면 변성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변성암으로 살고 있나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솟구쳤어요. 우와, 지표로 나왔어요. 다시 뽀개져.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어서 뽀개져. 그럼 다시 퇴적암. 퇴적암이 돼서 또 굴러다니다가 뭐 했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내 용암에 녹았어요. 다시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심성암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암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졌어요. 굳어서 만들어졌더니 화성암이 됐어. 근데 화성암이 다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거고, 변성암이 굴러다니다가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바람 불면서 깎이면 퇴적물이 되는 거고, 퇴적물이 다져서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는 거고, 퇴적암이 다시 지하로 굴러가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면 나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진 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당연히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화성암, 내일은 퇴적암인 게 아니라요. 뭐 천년, 만년 뭐 이렇게 기준으로 돌멩이니까요. 긴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는 현재 돌멩이였지만 천년 후에 나는 용암이 될 수도 있고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래가 돼서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쌓여서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때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다른 암석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넘겨서 마저 풀게요. 9, 10, 11. 자, 우리도 쉬는 시간 합시다.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퇴적암과 변성암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골라 각각 쓰래요. 자,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입니다.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반듯한 줄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화석이 퇴적암에서 만들어졌어도 변성암으로 변하면 그때 화석이 사라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변성암의 특징은 염리랑 큰 광물 결정, 다시 결정만들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퇴적암은 니은 디귿, 변성암은 기역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암석과 변성암 짝지은 걸로 옳은 거, 사암은 대리암 아니죠. X
다 아니네.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변하니까 또 X. 이암 편마음 맞고요. 화강암도 편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얘도 X. 자, 암석이 계속 순환할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 퇴적물이 열과 압력을 반해서 변하면 변성암. 변성암이 녹았어요. 마그마가 되는 거고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자, 그럼 가는 퇴적암, 나는 변성암, 다는 화성암. 맞았으면 채점 해주시고 틀렸으면 고쳐주시고 됐어요. 넘길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암석이 만들어졌는데 그 암석이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하면 뽀개진다 그랬잖아요. 그 부서지는 현상을 배울 겁니다. 그 부서지는 현상 이름은 풍화라고 하죠. 암석이 오랜 시간 걸쳐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합니다. 자, 풍화. 침식은 안 나오네. 자, 풍화라고 합니다. 원인은 당연히 물, 공기, 생물까지 포함이고요. 풍화 작용은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잘게 부서지는 거랑 성분이 변하는 거랑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잘게 부서지는 건 말 그대로 뽀개지는 겁니다. 내가 그 노래 불러줬나요? 그 동요. 안 불러줬어? 자, 이 동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파이돌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고. 처음 들어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잘게 부서진, 암석이 잘게 부서져서 모래가 되든 흙이 되든 하는 건데요. 자, 이때 물도 요인이 됩니다. 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석이 있어. 아, 여기 그림 나오네요. 암석이 이렇게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물이 추워서 얼었어. 그럼 틈을 벌리는 겁니다. 왜냐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크니까요. 틈을 벌렸어? 그럼 뭐예요? 물이 더 들어올 수 있죠. 물이 더 들어와요? 그 물에 더 들어온 애가 얼었어. 또 틈을 벌려서 결국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해서 부시고요. 압력 감소는 뭐냐면요. 땅 속에 있던 암석이 어떤 이유로 지표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 압력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면서 표면이 계속 벗겨져 나가는 거.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압력 감소고요. 압력 감소로 부서지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생물들 암석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며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뿌리 내려서 암석이 갈라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암석이 있고 암석 요만큼 요렇게 파여 있는데 흙이 이렇게 쌓인 거죠. 그럼 여기에 씨앗이 딱 들어와서 씨앗이 씨를 내린 거야. 그래서 뿌리가 막 자라. 뿌리가 자라는데 지금 좁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뿌리들이 자꾸 얘를 공격하면서 틈을 막 벌리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서지는 거. 그래서 물이 들어가 틈을 벌리든 압력이 감소하든 생물이 들어가 부수든 이거는 그냥 부서지는 겁니다. 작게 부서지는 거. 근데 성분이 변하는 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산탄소가 녹아져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동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석회암. 엄청 큰 석회암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사람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 얼마나 석회암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가 여기가 땅인 거예요. 이런 석회암 덩어리가 있다고 봅시다. 밑에 지하수가 흘러. 지하수가 근데 이 지하수가 석회암이 이산탄소가 이루어진 이산탄소가 녹아진 지하수는 석회암을 녹여. 이걸 조금씩 녹이는 거야. 녹여. 이 물이 흐른 데부터 녹여.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겠죠? 아, 이 그림 좀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여기 동굴이 생기는 겁니다. 물이 녹여서 석회암 돌을 녹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석회동굴인 거예요. 석회동굴. 이산탄소가 녹아져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면서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거죠. 그게 석회동굴인데요. 석회동굴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그 관광으로 가보셨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동굴 가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동굴? 없어요? 석회동굴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서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왜,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봐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솟아오르는 애들 있죠.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런 거야. 그림으로 아까 다시. 내 그림 어딨어? 알겠다.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석회암이 이제 물이 흐르면서 얘를 조금씩 녹이는 거야. 처음엔 요만큼만 녹였겠죠. 근데 이게 녹이다 보니까 이렇게 뚫린 거죠. 뚫렸는데 물이 흐르면서 어디서는 뭐 하겠어요? 물이 증발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하수가 뭐 한 거예요? 석회암을 녹인 지하수잖아요. 근데 흐르다가 물이 증발해서 어딘가에서 굳었어. 그러면 어딘가에서 굳었는데 그게 떨어지다. 물이 똑똑 떨어지다 굳으면 위에서 떨어지는 이런 고드름처럼 돌이 되는 거고요. 밑에서 흐르다가 굳으면 이렇게 기둥이 되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솟아오르고 얘는 떨어지다가 만나면 이렇게 큰 기둥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중이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얘는 만나서 완전 기둥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석회동굴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고 밑에서는 아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석회동굴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것도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암석 성분을 변화시켜서 암석의 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게 하고 표면이 좀 약해져요. 이런 식으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철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구는 아니지만 화성은 그 흙 색깔이 다 붉거든요. 이런 색이거든요. 이런 색인 이유도 화성의 산화철 성분, 그러니까 녹슨철, 산소랑 철이랑 만나서 녹슬면 약간 갈색빛 나잖아요. 그런 성분이 많아서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겉에만 이렇습니다. 여기 산소랑 만나서 변한 거라서 이 겉부분만 이렇게 붉게 변하고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석 표면에 이끼가 자라면서 그 이끼가 암석의 표면에 붙어서 자라면서 표면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분이 변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물이나 그 다음에 압력감소 생물은 그냥 부서지는 거고. 그래서 좀 달라요. 어쨌든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석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서지기도 하고 성분이 변하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걸 풍화라고 하는 거고요.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표면적이 넓을수록 풍화가 잘 일어납니다. 어디랑 닿는 면적, 공기랑 닿는 면적, 물이랑 닿는 면적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화는 잘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기온이랑 강수량에 따라 풍화 정도 다르겠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물이랑 닿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훨씬 더 물이랑 닿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기온이 낮으면 아까 들어간 대로 물 들어가서 얼어서 쪼개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토양 설명할게요. 토양은 뭐냐면 암석이 이제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오랜 시간 걸쳐서 부서져. 풍화작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는 겁니다. 암석에는 생물이 자라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흙을 토양이라고 해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돌이었던 거죠.
이렇게 커다란 암석, 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바깥쪽에서 뭐 한 거예요? 비 내리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풍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이 넓고 닿는 면적, 물이랑 공기랑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풍화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깥쪽부터. 그래서 조각이,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거죠. 부서져요. 더 잘게 부서져서 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때 뭐 할 거냐면요.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겠죠. 얘가 만들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비는 내렸다 그쳤다 하는 거니까, 비가 내리면 겉부분에 흙이 스며든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겉부분부터 부서지고 뽀개지고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제일 오래됐어. 얘는 아예 풍화를 전혀 받지 않는 암석, 그 다음 두 번째가 쪼개진 암석,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만들어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비가 내리면서 겉부분에 흙이 스며들면서 흙에 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내려와진 암석이 여기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냥 쌓여서 얘가 밑에가 제일 오래됐고 그 번째 생겼고 세 번째 생겼고 네 번째 생긴 게 아니라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흙이 물이랑 녹아 스며들면서 표토 밑으로 심토가 생겼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름은 아직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기반암, 모질모, 심토, 표토라고 있는데요. 이름은 지금은 안 외울 거고요. 시험 기간에 외우게 되면 그때 외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서가 요게 제일 오래됐고 부서져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면서 물에 스며든 얘가 요 밑으로 생성됐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67쪽 풀게요. 그리고 미안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 잘게 부서진 요 부분에서 이제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겉부분에 흙에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영양분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소리가 없어.
자, 맞출까요? 12번 암석 풍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풍화는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암석 성분이 변하는 현상이다. 풍화는 주로 물, 공기, 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다양한 풍화작용을 받아 돌조각, 모래, 흙으로 작게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풍화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이 얼어서 틈에 스며든 물이 얼어서 걸려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암석이 부서지는 거 맞죠? 이끼가 암석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분을 변하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X. 암석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색이 붉게 변하는 건 맞고요.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녹은 열과 압력을 반하는 건 변성작용이죠. 풍화랑 상관없습니다. OX, OX. 자, 암석이 부서지는 풍화작용의 원인으로 각자 적절한 거. 이것은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부서진 모습입니다. 물. 토양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지표에 드러나야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면 공기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한다? 부서진다. 풍화되어 부서진다. 조각과 모래가 된다. 이게 2번, 1번, 2번. 그 다음에 더 잘게 부서져 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겉부분에 흙이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쌓인다. 그래서 얘가 알갱이가 제일 작아요. 물이랑 휩쓸려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4번이 되는 거죠. 라, 나, 다, 가. 자, 16번.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B라는 거죠. A가 아니라 B. 가장 자라기 적합한 건 당연히 A고요. 겉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식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 때문에 영양분이 제일 풍부하다. 자, 그다음 암석 조각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게 C인 거죠. B, A, C.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암석도 이렇게 분류할 겁니다. 우리 광물에서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처럼 이렇게 봐서 그거 뭐 특징 관찰하고 분류하는 거, 색이랑 알갱이 크기, 종류랑 줄무늬 이런 거 염산 떨어뜨려서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반응했어요. 그러면 염산이랑 반응한 애는 석회암이거나 대리암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알갱이가 크고 묽은 염산이랑 반응한다. 대리암. 그 다음에 암석이 어둡고 구멍이 나 있다. 그럼 현모암. 뭐 어두운색, 밝은색 균이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 현마암. 그 다음에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특징도 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다 기억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 풍화하면서 이게 막자예요. 막자. 이게 막자 사발이고 얘가 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엌에서 엄마들이 뭐 그런 거 마늘 빻을 때 뭐 이럴 때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 사탕을 넣고 빻아서 빻기 전과 빻기 후 보면 더 가루가 생기고 알갱이가 작아지고 이거 비유하는 실험. 이건 안 해봐도 알겠죠. 이건 넘어가고. 자, 요걸 봅시다. 요거. 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이거죠. 요거 암석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 퇴적물이 쌓이면 퇴적암, 암석의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별하고 화성암 중에는 생성 위치에 따라서 지하 깊은 곳에서 알갱이 크게 만들어진 거 심성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알갱이 작은 거 화산암. 이렇게 화산암 중에서도 색이 어두운 거 현무암, 밝은 거 유문암 이렇게 구별하고 심성암 중에 어두운 거 반려암, 밝은 거 화강암 이렇게 분류합니다. 퇴적물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퇴적물 종류에 따라 분류할 거고요. 알갱이가 작은 이암, 진흙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중간이 사암, 모래가 쌓여서 그 다음에 자갈이랑 모계, 자갈 섞인 건 여암 석회물질이 쌓이면 석회암.
그 뭐야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 소금이 쌓이면 암염 이런 식으로. 자, 암석의 성질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했어요. 그래서 사암이 변하면 규암,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 이암은 편암과 편마암으로 그러니까 편암으로 변했다가 더 변하면 편마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강암도 편마암, 이름 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밑에 풀어볼까요? 유제 1번.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암석의 예. 자, 화산암에 속하는 암석. 화산암이 뭐였습니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 중에서도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산암. 그래서 밝은 거 유문암, 어두운 거 현무암. 이렇게. 광물의 결정이가 크기가 크고 색이 밝대요. 그러니까 심성암 중에서 밝은 건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이죠. 화강암. 화성이나 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건 퇴적암이죠. 퇴적암의 특징이 화석과 층리입니다. 그래서 3, 2암, 석회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게의 크기가 매우 작은 진흙으로 쌓여서 무너졌대요. 퇴적암 중에서도 알게가 제일 작은 걸로 만들어진 건 이암이고요. 4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대요. 변했어요. 변성암 중에 4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건 규암. 2암 중에서 변성 정도가 제일 큰 건 편마암. 편마 어디 갔다? 저기 있다. 그렇죠. 편마 2응.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더 나가긴 좀 많지? 우리 여기 문제 풀게요. 쪽이 몇 쪽이냐? 71쪽부터 74쪽까지.